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195화고요. 자, 이제 6월이 시작됩니다. 6월 한 달 지나면 벌써 2021년도 절반이 훅 지나가요. 여러분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잘 이뤄가고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는 뭔가 보험 혹은 교통사고 어떤 직접적인 그런 연관이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은 하지만 중요한 인지 반응 시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장량 감경이라는 법률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예, 왜냐면 용어가 희한한 용어거든요. 근데 가끔씩 잘 등장해요. 자, 여러분, 인지 반응 시간은 이거죠. 인지하고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인지하고 반응하는 시간. 자, 운전을 해요. 앞에 차가 잘 가다가 갑자기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다고 딱 서요. 이라고 브레이크 딱 밟았는데 좀 늦었어. 박았어요. 그럼 내려서 뭐라고 하죠? 그냥 지나가도 되겠구만은. 법을 잘 지킨 사람을 오히려 뭐라 해요? 뒤에서. 그러면 안 되죠. 자, 앞에 차는 잘 가다가 신호를 잘 보고 살피고 가다가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차로 전에, 정지선 전에 정차를 잘 했어요. 그런데 나도 앞차만 보고 갈 게 아니고 교차로 인근이잖아요. 신호를 잘 보면서 앞차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좌우를 잘 살피면서 주의를 하면서 갔으면 앞차가 갑자기 서더라도 나도 신호가 바뀌니까 이거 서는구나 하고 나도 같이 설 수 있을 텐데, 신호를 미처 잘 살피지 못했거나 앞차만 보고 가고 있었거나 혹은 거리가 너무 가까웠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해서 뒤에 추돌하는 이런 사고가 잘 나요. 진짜 잘 나요. 저도 이런 사고 당해본 적이 있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와, 깨끗하면서 와서 꽝 받고는 이쪽으로 연기가, 타이어 타는 그 연기 있잖아요. 연기가 이쪽 창문 쑥 지나가는 거야. 차는 이미 나를 막았으니까 차는 서 있고, 연기는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그냥 쭉 이렇게 밀려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자,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자, 인지 반응 시간을 법원에서는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통상 법원에서 인정하는 인지 반응 시간은 약 1초 정도를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너무 좀 가혹한 기준이에요. 사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러니까 운전자에게 상당히 무거운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정도의 시간이에요. 1초면 0.7초 적용해버리면 이건 진짜 답도 없는 거고, 신체 건장한 남자 기준으로, 신체 건장한 젊은 남자 기준으로 인지 반응 시간이 0.7초에서 0.8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시간이냐면, 교통사고에서의 인지 반응 시간은 이거예요. 야구 같은 경우에 투수가 공을 뿌릴 때 투수의 공이 너무 빠르면 투수가 공을 던지는 걸 보고 어디로 오겠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배트를 휘두르면 이미 공은 지나갔기 때문에 이걸 칠 수 없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으로 막 쳐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인지 반응 시간, 위험을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황색 신호가 들어왔네? 서야 되겠네. 그리고 브레이크 밟아서 제동해서 서는 거. 내가 인지해서 반응하기까지 뭘 인지해요? 황색 신호니까 내가 교통 법규를 지켜야 된다. 황색 신호에는 교차로 전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네를 인지하는, 혹은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툭 튀어나와요. 스쿨존에서 애가 툭 튀어나와요. 위험을 인지해요. 혹은 잘 달리고 있는데 저 앞에 좌회전 도로가 이렇게 휘어진 도로라서 여기 휘어진 도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돌이 막 떨어져 있는 거야. 자, 위험을 인지했어요. 근데 사람이 자전거가 튀어나오고 애가 튀어나오면 이건 바로 위험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지만, 돌이 떨어져 있어요. 잘 안 보여, 도로에. 그러면 가다가 도로에 뭔가가 있네, 돌이네, 저 위험한 거네 라고 받아들인 데까지도 자전거가 툭 튀어나오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그 위험이라고 인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1초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를 좀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보니까 2.5초까지 뭐 법원에서 뭐 인정한 뭐 그런 판례가 있었다라고 제가 듣기는 했는데 그 판례는 저는 못 찾았는데 어쨌든 1초 정도를 보통 봅니다. 왜 1초를 보냐? 실험 결과값을 통해서 보니까 1초 정도 되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실험을 했어요. 20대에서 50대 운전자를 이제 실험실로 불러가지고 이거는 뭐 인지 반응 시간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안전 운전에 대한 테스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이런 시뮬레이션이 될 거 아니에요. 차를 운전한 게 아니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하다가 갑자기 위험상황, 자전거 툭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위험상황을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이 반응하는 그 시간을 측정을 한 거예요. 측정을 했더니 평균은 한 0.9초 정도 나오는데 최다 빈도는 1초가 가장 많아요. 1초가 많고 그보다 좀 빨리 반응한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 시간을 조금 앞으로 당겨서 평균은 0.9초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적용했던 1초라고 하는 이 인지 반응 시간이 적정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던데 그 논문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실험실에서 이 실험이잖아. 울산에서 서울까지 휴게소 안 들렀다 치고 한 4시간, 4시간 반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약한 뭐 길어봐야 한 1분, 2분, 3분, 뭐 5분도 안 될걸. 하여튼 그 시간에 이렇게 집중해서 안전운전이다 라고 운전하는 그때의 집중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시내에서 집에서 출근한다고 이게 출근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같은 데야 많이 걸리지만 울산 같은 경우 저희 집에서 서울까지 15분 걸리거든요. 뭐 15분, 20분 운전하는데 신호 걸렸다가 출발했다가 처음에는 뭐 신호가 없는 골목길에서 나와서 또 다시 신호가 없는 골목길로 들어가서 이제 결국은 사고지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자 그러한 과정에서 전 구간에 일정한 긴장도를 유지하면서 집중해서 글쎄요 법에서는 성실한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긴장도를 꾸준히 끝까지 운전하는 그 시간 동안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값을 통해서 나온 1초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너무 가혹하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 실험값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제가 딜레마존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딜레마존 같은 경우에 웬 공식을 써놨어요. 이건 공주거리, 이거는 제동거리 공식인데 이거는 뭐냐면 위험하네 라고 해가지고 브레이크 딱 발을 밟아가 타이어가 꽉 잠겨가지고 끽 제동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1초라는 거예요. 그게 인지반응 시간이거든요. 그럼 그 1초 동안 차는 도대체 몇 미터를 갈 거냐, 얼마나 갈 거냐. 시속 60km로 달리고 있었을 때 16.7m를 갑니다. 이러고 브레이크 딱 밟아가지고 제동이 딱 먹기 시작할 때까지 벌써 16.7m를 가 있어요. 그런데 정지선 11m 전에 황색 신호가 들어왔는데 그걸 안 썼다고 이 사람을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이런 판사님들이 계시네. 그걸 기소하는 검사님들이 계시네요. 그 문제가 뭐죠? 판사님이나 검사님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법이 잘못된 거죠. 법이. 자, 그래서 이 차가 그러면 제동 끽 해가지고 설 때까지 얼마나 걸리냐? 여기 제동거리 공식이거든요. 자, 60km/h의 속도로 시속 60으로 달리는 경우에 이걸 초속으로 환산해서 제곱하고 그리고 노면의 마찰계수, 견인계수와 그리고 중력가속도 2를 곱하면 17.7m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신호 바뀌었네 라고 해서 설 때까지 34m가 필요해요. 60km/h의 속도로 달리고 있을 때 이거 0.7초로 하면 이게 한 31점 몇 이렇게 돼요. 30점 몇인가 하여튼 30, 한 1m, 34m, 35m 요 정도 거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됐냐? 단 1cm라도 정지선 전에 네가 만약 황색이 들어왔으면 거기서 서라 라고 돼 있어요. 설 수 있어요. 정지선 한 1m 전에 황색이 들어왔어. 이랬다 브레이크 밟았어요. 그러면 저처럼 한복판에 33 정지선을 33m 지난 지점에 서게 돼요. 그 인지 반응 시간이에요. 그래서 법을 바꿔야 돼요. 법을. 그거를 신호위반입니다 라고 한 경찰이 말이지 이 말이 되나? 그걸 기소하는 검사가 이 사람이가 그거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신호위반으로
벌금 뭐 집행유예 때리는 그 판사는 제정신이가 법이 그렇다니까 법을 바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장량감경이라는 게 있어요. 장량감경. 그러니까 이게 그 자음접변, 역행동화, 불완전동화인데요. 예전에 제가 국어를 좀 했거든요. 자, 자음끼리 이렇게 부딪힐 때 서로 발음이 닮아가는 거, 그게 그 자음접변. 그 다음에 역행동화, 얘가 바뀐 거죠. 뒤에 걸 얘가 바뀌어서 앞에 게. 그래서 똑같이 발음이 똑같아지면 완전 동화인데 이게 불완전 동화예요. 얘가 장으로 발음되죠. 장량감경 이렇게 돼요. 그 장량은 도대체 뭐야? 형법에 있는 용어예요. 형법 제 53조에 보면 장량감경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그 장량감경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들어온 용어예요. 그걸 그대로 지금까지 몇십 년을 쓰다가 드디어 바꿔서 드디어 2021년 12월 9일 시행되는 작년 12월 8일 날 전문 개정을 했거든요. 12월 9일 날 올해 12월 1년 지나서 유예기간을 두고 이제 시행되는 형법에서는 뭐라고 용어가 바뀌냐? 정상참작 감경이라고 할게요. 감경은 줄여준다.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이해되는 단어잖아요, 그죠? 정상참작해서 형을 좀 줄여준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장량감경. 그래서 장량감경은 뭐냐면 그야말로 요거예요. 정상참작감경. 판사가 검사가 하는 거 아니고 판사가 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범죄의 정상에 그러니까 범죄의 내용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순서가 어떻게 되냐? 장량감경보다 앞에 있는 게 법률상의 감경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법률상의 감경 예를 들면 형법 제 250조가 살인죄거든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제 250조에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살인죄예요. 살인죄라는 게 인정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때려 죽여도 5년 이상의 실형밖에 못 때려요. 아예 무죄가 되든가. 살인죄가 유죄다. 그러면 일단 기본 5년 이상의 형이 나와야 돼요. 왜냐? 250조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5년 이상을 때려야 돼. 그런데 법률상의 감경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상의 감경은 요 250조 살인죄 같은 경우에 얼마나 감경을 할 수 있냐? 2분의 1로 감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긴 했는데 그 사람을 죽이게 된 정상을 참작해보니 그럴만하다. 그럴만하다라고 인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러면 최저 얼마요? 5년. 5년인데 그거를 법률상 감경하면 얼마요? 2년 6개월 되죠. 2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는데 2년 6개월 뒤에 뭐가 있냐면 장량감경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장량감경이 아니고 그 뒤에 뭘 할 수 있냐면 집행유예가 있을 수 있어요. 집행유예는 뭐냐면 3년 이상형은 안 돼요. 3년 이하의 형을 받았을 때 1년에서부터 5년까지 그 형의 집행을 연기할 수 있는 게 집행유예예요. 그러면 2년 6개월 나왔는데 집행유예 3년 이래버리면 이 사람은 고 판결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나오죠.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그냥 걸어 나올 수 있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럴 만한 경우에 그럴 수 있어요. 92년도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죽인 사람이 피해자다 라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래서 그걸 징역 2년 선고하고 집행유예 3년 해가지고 나온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없죠.
잘 없어요. 근데 이걸 어디서 주워 들었어. 그래가지고 술 처먹고 운전하신 분들이 감형할 수 없냐고 행정사 찾아가가지고 난리를 치죠. 전국 행정사분들이 저한테 막 뭐라 하시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는데 제발 좀 이거 그런데 써먹으라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술 드시고 운전하셨으면 그냥 처벌 받으세요. 지난주에 술을 드시고 간단한 접촉 사고를 했는데 술이 이를 키운 거지. 경찰이 왔어요. 측정을 했어요. 면허 취소지 뭐. 면허 취소 수치예요. 그런데 차를 옆으로 빼세요 그랬는데 차 못 빼! 하다가 그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수갑차고 체포되셨어요. 현장 체포. 그런 분 얘기를 제가 제발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장량감경 혹은 이제 명칭 바뀌어서 정상참작 감경이라는 제도가 형법 53조에 있다더라 정도의 상식으로 아시고, 그리고 인지 반응 시간은 위험을 인지하고 반응할 때까지 시간인데 통상 1초를 주는데 사실 1초는 너무 운전자에게 가혹한 기준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6월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